자, 우리 계속해서 공포 라디오를 이번에는 사연 오랜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40대 공기업에 재직 중인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제가 편의상 이분을 종헌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헌님이 중학생 때 이사를 하게 되셨는데 당시에 이분의 아버지의 꿈이 땅을 사서 그 땅에 나만의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이셨대요. 오, 낭만 있다. 약간 누구나 한 번씩 꾸는. 그쵸? 근데 정원님이 중학생 때 아버지가 드디어 그 꿈을 이루신 거야. 오, 빠르네. 빠르게 이루셨네요. 아버지의 그 옛날 고향집 근처에 마침 땅이 싸게 나온 데가 있다 해가지고 그 땅을 사서 계단 올라가면 옥상이 나오는 단층 단독주택을 짓게 되었는데 이 집이 특이하게 구조가 거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거실이 약간 복도형으로 돼 있는 기다랗게. 네, 길다랗게 이 끝에가 본 거실인데 거기에 TV가 있고 그 TV 뒤쪽으로는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TV를 보기 위해서 소파에 앉으면은 그 TV 뒤로 창문에 뒤에 정원이 훤히 보이는 그런 형태였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집을 지으셨네요. 네. 복도 끝쪽에는 이제 종원님이 방에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여동생 방이 있었고 또 그 앞쪽에는 이제 안방이 있었고 이런 구조였었대요. 그러니까 옛날 치고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이한 구조긴 하죠.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집에 이제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이사 간 뒤로 신기하게 아버지가 일이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그 가게가 엄청 바빠지셔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날보다 가게에서 주무시는 날들이 더 많아졌대요. 일이 많이 바빠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너무 바쁘시고 주로 집에도 못 들어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집에는 주로 정원님과 그리고 여동생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집에 이사 온 뒤로부터 집에만 있으면은 이상하게 좀 춥다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기분이 좀 으스스해진다거나 아니면 좀 소름 돋거나 왜 이렇게 뭔가 휑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날들이 좀 많아졌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여동생한테 야, 너 이 집에 오면은 좀 이상하게 좀 춥지 않아? 좀 썰렁하지 않아? 넌 잠 잘 자? 나는 이 집에 오고 나서 내가 아직 적응 못했나? 나 잠도 잘 못 자는 것 같고 이랬는데 여동생은 너무 태연하게 나 안 추운데? 그리고 이 집 와서 나 잠도 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은 전혀 별다른 걸 못 느껴 하는 듯 했고 심지어 잠도 너무 잘 자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 종원님이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나는 이상하게 잠도 잘 안 오고 잠에 겨우 들어도 꿈이 막 이상한 꿈을 자꾸 꾼다든지 이게 가위도 아니고 심지어 악몽을 꾼다든지 아니면은 새벽에 자꾸 깨어나거나 잠에 계속 깨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졌던 거야.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밤에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틀어서 보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그 TV 바로 뒤가 정원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 창가에 누가 서 있는 느낌을 자꾸 받고 이분이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은 그 순간 바로 소파 뒤에 누군가가 서 있는 느낌이 순간 확 든다든지. 점점 뭘 느끼는 듯한 그런 걸 많이. 왜 바로 등 뒤가 복도처럼 돼 있다 했잖아. 그 복도에 누군가가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창가를 보다 순간 놀라서 뒤를 돌아보기를 계속 반복을 했었어야 됐대. 집이 완전 공포의 집이 됐네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더 잦아지게 됐었대요. 심지어 악몽도 점점 많이 꾸게 됐었는데 꿈에서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누군가가 문 틈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꿈 아니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뭔가 위에서 허리를 숙이고 자기를 내려다보는 꿈 아니면은 그 방에 실제로 창문이 한쪽 벽에 있었는데 그 창문 밖으로 보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로 보였었대요. 근데 꿈에서는 그 계단에서 누군가가 서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찾는 듯이 쳐다보면서 두리번거리는 꿈 이런 꿈을 이상한 꿈을 계속해서 꿨었다고 합니다. 집 안에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눈들이 나를 보고 약간 그치. 이런 상황을 계속 꿈으로. 야, 미쳤다.
근데 부모님의 일은 점점 더 바빠져서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그리고 가게에서 주무시니까 그래서 새벽에 어쩔 수 없이 방에서 자면 자꾸 이상한 꿈을 꾸고 하니까 거실에서 자고 거실에서 자꾸 이상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방이 비어 있어서 부모님 방에서 잠을 자야만 했었고 신기하게 안방은 또 괜찮았대요. 보통 심리적으로 뭐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부모님 방에서 자면 좀 괜찮은 느낌도 들기도 하니까 일단. 그렇게 중학생이었던 종원님이 드디어 이제 고등학생이 3년 정도 지나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보통 이러면 좀 나아지거든요. 적응을 하거나 특히 남자다 보니까. 근데 나아지기는커녕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돼서 악몽에 그게 더 심해졌었대요. 아, 빈도나 뭐 이렇게 선명하게 뭔가를 본다든지 느낀다는 거. 아니 3년 내내 그걸 겪고 살았는데 더 심해졌다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꿈속에서 자기가 평소처럼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창문이 있다 했잖아. 그 창문이 또다시 꿈에서 보여서 그 창가를 딱 바라보는데 밖에는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더래.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꿈속이지만 공포가 확 몰려오면서 미친 듯이 문을 열고 밖으로 확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마당에 서서 집을 쳐다보는데 집 옥상에 한 남자가 서 있더래. 그래서 저게 누군데 옥상 위에 서 있지? 하고 쳐다봤더니 다름 아니라 또 다른 자신이었다고 합니다. 아, 자기 자신? 자기가 옥상에 서 있더래. 근데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름 돋게 그냥 완전 무표정에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래. 또 다른 자신이. 난데 왜 내가 저기 서 있지? 근데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런 좀 섬뜩한 기분이 드는 찰나에 옥상에 서 있는 자신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내 지금 뭐 들고 있지? 하고 자세히 보려는 순간 바로 그 벽돌 있잖아요. 벽돌이요? 그 옛날 돌벽돌. 그거를 자신이 손에 들고 서 있더래. 그래서 이분이 왜 벽돌을 왜 들고 있지? 라고 눈치채는 순간 그 옥상에 서 있던 또 다른 자신이 아래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벽돌을 그대로 집어 던졌고 그 벽돌이 날아오면서 정면으로 얼굴에 부딪히는 순간 꿈에서 깬 거야. 정통으로 맞는 순간.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꿈에서 깼는데도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진짜 맞은 것처럼 막 통증이 있는 것만 같고 머리도 띵하고 막 너무 희한하더래.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었다고 합니다.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무표정한 자신을 너무 무섭게 바라봤던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종호님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거를 솔직하게 털어놓게 된 거야. 고등학생이. 아,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굳이 막 이런 얘기를 안 하셨었구나. 많이 참았다 그래도. 그쵸. 남자니까. 근데 이제 막 이 집에 이사 와가지고 거실에서 뭐가 보였고 막 뒤에서도 뭐가 서 있었고 자꾸 꿈꿀 때마다 집에 방에 창가에 누가 자꾸 자신을 바라보고 여자가 서 있기도 하고 막 뒤에서도 여자가 서 있는 기분이 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 표정이 점차 굳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이 집에 이사 온 날부터 아버지 역시도 이상한 경험을 하셨던 거야. 무슨 일이냐면은 아버지 역시도 악몽을 계속해서 꾸고 선잠을 자고 잠을 계속 못 자는 증상들이 생겼던 거야. 불면증에 걸리고. 근데 신기하게 가게에서 주무시면 그런 일이 없었대. 그러다 보니까 왜 아버지가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 가게 일이 바빠져서 집에 못 들어오셨다 했잖아. 그게 사실은 집에 안 들어오셨던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우리 오늘 가게에서 자고 가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러면서 집 근처에 뭐 있었겠죠, 가게가.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가게에서 계속해서 주무셨고
어쩔 수 없이 집에 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집에서 주무시면은 꼭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주무신다든지 잠을 계속 깨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도 성인 남자다 보니까 아닐 거야. 내가 참으면 되겠지. 내가 좀 불편하면 되겠지.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셨고 또 이거를 괜히 얘기했다가는 다른 가족들이 무서워할까 봐. 그래서 본인만 그냥 겪고 있다라는 생각에 아예 말씀을 안 하셨던 거죠. 맞아, 왜냐면 아드님도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계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그건데 얼마나 또 그렇겠어. 애정이 남다르셨겠지. 그치. 좀 부정하고 싶었던 생각도 있으실 거고 아들까지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부모님은 와,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어렵다라는 판단에 그 집을 내놓게 되셨고 얼마나 이분들이 무서우셨으면은 집을 내놓고 나서 당장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에서 온 가족들이 지내게 됐었대요. 아, 다 같이? 다 같이 집을 버리고 아예 나오는 와. 근데 어쨌든 간에 가정집이다 보니까 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짐들이. 그래서 가게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임시로 얻어가지고 그 집만 넣어두는. 그냥 창고처럼. 창고처럼. 네, 그래서 그 집에다가는 짐만 다 넣어두고 가게에서 이분들이 지내시다가 이제 집을 판 뒤에 완전히 이사를 하시게 되셨대요. 와,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얼마나 지긋지긋하셨으면 그렇게까지. 보통 이렇게 무리해서 잘 안 하잖아. 그럼요. 네. 온전하게 내 집이 있는데 작은 집을 굳이 임대하면서까지는 안 하는데 얼마나 무섭고 했으면. 한편으로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원래 있던 집이 아니라 새로 지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게 뭔가 귀신이라든지 어떤 게 있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 뒤로는 괜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나온 뒤로는 단 한 번도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않으시대요. 오, 다행이네요. 그럼 진짜 그 집이 문제인 거네요? 그런가 봐. 그렇게 지금 중학생이었던 이분이 이제 40대가 되셨잖아요. 아, 맞네. 40대라고 하셨죠? 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알게 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에 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짓는 게 꿈이라서 그 꿈을 이루신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토지가 엄청 싸게 나와서 그 집을 사신 거였잖아. 근데 그때 집 공사를 한다고 땅을 다듬는다고 땅을 팠었는데 여자의 그 뼈 시체가 나왔었대, 사실은 그 집에서. 유골 뭐 이런 거. 근데 그 얘기를 이후에 성인이 된 종원님이 듣고 어머니한테 사실은 그때 그 집 나왔던 이유가 있었어. 그게 네 꿈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집 들어갈 때 사실 이런 찜찜한 일이 있었어. 라고 어머니가 뒤늦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종원님이 놀라가지고 이제 정확히 어디 있었냐, 그럼 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라고 상세히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이런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안 좋다면서 상세히 말해주시진 않았지만 그 여자의 그 뼈와 그 시체가 나온 곳이 당시에 종원님의 방 쪽이었대요. 사실은. 아, 그래서 뭐 처음에 꿈을 꿨을 때 누가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여자가 계속 서 있고 서 있고 보였고 고등학교 됐었을 때 이제 나의 모습을 한 귀신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 그분의 방 쪽이었기 때문에 동생분은 또 안 겪었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종원님이 추측하기로는 이 옛날에 살았던 여성분이 안 좋은 일을 당해서 거기에 묻혀 계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생각해 볼수록 너무 이상했던 거는 당시에 부모님은 그러면은 집을 지을 때 그런 게 나왔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꿈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나가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랑 아들이랑 다 겪고 있으니까. 근데 종원님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꿈에서 자꾸만 여자 귀신을 보고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자신이 뭔가 이상한 걸 자꾸만 느끼고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그 집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사신 동네가 너무 좁기도 하고 좀 특정될 수가 있어서 이 집만은 절대로 공개를 해주지 말라달라. 동네도 여기 보이시죠? 예, 바로 이 집입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자기 방이었대요. 아, 그러네. 창문 열면 바로 계단이 보이네요. 그럼 저 옥상에서 벽돌을 들고 서 있었다는 그쵸. 거네요.
무서웠겠다. 이렇게 봤을 땐 뭐 너무 평범하고 너무 그냥 있을 법한 집인데. 그래, 난 소름 돋는데. 그래? 그러면 저기가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묘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험한 일을 당하고 묻힌 것처럼 매장이 그냥 아예 일반 땅에 밑에 묻어 있었던 거야. 원래 공터 같은 땅이었는데. 버려진 그런 시체였나 보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40대가 넘으셨으니까 거의 한 25년 전이죠. 25년, 30년 되셨죠. 아유, 세상에. 그 여자분도 불쌍하다. 그러면 약간 그분은 그 죽은 여자분은 약간 나 좀 찾아달라, 알아달라 이런 의미에서 막 꿈에 나오고 그랬던 걸까요? 그것보다는 거기에 묻혀 계셨는데 그게 토지가 또 싸게 샀다 했잖아,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묻혀 있는 거를 그냥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 뭔가 이 의뢰를 해줬는지 이런 거요?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처리하셨을 확률이 높겠죠. 혹은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게 사실은 그냥 막 신고하고 그러면은 그냥 회수하거나 막 그냥 조사만 대충 하고, 그리고 사진 보니까 되게 시골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시골이다 보니까 어쩌면 그게 또 묻혔을 수도 있고 그냥 쉬쉬하고 끝났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린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귀신 입장에서 계속해서 모습을 보여주거나 그럴 수는 있죠. 사연으로만 봤을 땐 추측해 보자면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 분이 고향에 내려갈 일이 생겨가지고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 30년 전에 살던 이 집 얘기가 나왔었대요. 그래서 친구는 그 동네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 집을 샀을까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대. 사실 자기네들이 이사 가고 나서. 그치. 그러니까 어른들은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부모님도 이사를 하고 나서는 지금 오래됐으니까 자세히 기억은 잘 안 나실 수도 있고 하잖아. 그래서 이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좀 수소문을 한 거야.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좀 알아봐달라.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분이 이제 예측하기로는 혹시 그때 뼈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하니까 혹시 여자가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되게 평범한 가족이 살고 계시더래요. 게다가 놀라운 거는 그때에 이분들이 매매하고 나서 그 집을 사셨던 분이 지금까지 계속 쭉 살고 계신대요. 그럼 엄청 오래 살고 계시는 건데? 가족들이. 근데 어머니께 여쭤봤대요. 엄마도 혹시 알고 있었냐? 우리 이사 가고 나서 그 집 사셨던 분들 했더니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그 집을 산 분이 다름 아니라 장의사였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아니, 진짜 사람이 딱 맞는 집을 골라가네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모르겠는 게 딱 맞는 집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장의사가 그 집을 선택한 게 그 죽음을 관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기운이 거죠? 센 거죠. 장의사도 어쨌든 간에 죽은 일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은 여전히 거기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정리가 안 됐겠지. 왜냐면 그 집 팔고 나왔잖아. 근데 그분들은 안 타는 거예요, 그 기운을. 그러니까 안 타니까 장의사 일도 하시고. 또 오래 지금까지 살고 계실 수 있는 거의 거네. 30년을 이 집에서 사신 거니까. 와, 신기하다, 그것도. 왜 저희가 뭐 선생님도 그렇고, 뭐 무당이 신기 있는 터를 막 찾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귀신 나오고 하는 거를 또 인간적인 시신을 다루시고 장례를 하시는 분이 들어간 거니까 딱 맞는 집에 가셨다. 종원님 같은 경우는 평범한 일반인이다 보니까 그런 귀신을 보고 막 눌리고 하는 건데 이 장의사분들의 어쨌든 그 기운은 그런 게 눌리고 해도 타격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실 수가 있구나.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그거는 마치 지금 저희 부모님 집도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뭐가 똑똑똑하고 해도 부모님 신경 안 쓰잖아요. 야, 뭐가 왔나 보지? 뭐 이러고 맞네. 그런 거 약간 예민하거나 신경 쓰는 사람들은 보겠죠. 가위를 눌린다거나 뭔가를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요 사연처럼 이사 온 지 몇 년 안 돼서 뛰쳐나간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연처럼 이렇게 시달리면 이사할 생각하죠, 당연히. 계속 살고 싶은 생각 안 들죠. 신기하죠? 결말까지 신기하네요, 진짜. 장의사분들이 진짜 어떻게 장의사까지. 가족분이 살고 계시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도 동네가 워낙 좁기도 하고 또 장의사가 몇 분 계시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특정되기가 쉬워서 제발 지역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진짜 큰일 납니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사진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집이? 네. 근데 확 와닿았어요. 진짜 딱 시골인 것 같고 시골에 이제 근데 제 주변에 뭐가 없어 정말. 저는 와중에 그 여자 연구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에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네요. 저기 주소지도 알려주셨어요. 카카오 지도를 아예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집을 이 링크를 라윤이에게 그대로 보내주도록 보내주세요. 하겠습니다. 일단 전 안 보입니다.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만 딱히 하는 걸로. 근데 매번 이렇게 진짜 집 관련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실질적으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막 물음표는 항상 있어요. 근데도 신기하다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흥미롭고 신기하고 그리고 약간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난 알아차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위험한 집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도 저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상한 일을 겪고 했을 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바로 이사를 가는 게 쉽진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매매가 되면 더욱더 힘들고 이분들도 어쨌든 어른들이 판단을 했으니까 그리고 가게라는 또 다른 집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이렇게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빨리 나오신 거지. 보통은 저도 손님들을 직접 만나다 보면은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고 뭐가 되게 안 좋아. 막 근데도 쉽게 못 나와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일단 갈 데가 없어. 그러면 내 가족들 내 식구 다 됐고 뭐 고시원에 들어갈 거야 당장? 맞아. 뭐 못해 그거는. 아니면 뭐 오피스텔에 오피스텔에 들어갈 거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걸 겪고 하지만 그거를 빨리 이렇게 해결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 사연 들으면서 아무리 어쨌든 간에 가게로 가신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짐을 세상에 또 다른 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뭔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신기하게 이 집에 30년을 거주할 수 있는 딱 맞는 그런 또 다른 주인이 딱 들어온 거 보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인연이 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신기했던 게 이런 터를 잘못 들어갔었을 때 어떠한 일이 생겨서 겪으신 분들은 그 뒤에 또 터를 보러 오시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사 왔다 좋다 끝 이러신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터에 대해서는 잘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뭔가 우리 딸이 여기서 뭐 가위를 눌렸어요 귀신 잡고 봐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만 이 터는 괜찮을까요?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긴 하더라고요. 예민하시죠. 경험을 해보신 경험을 분들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언니 물음처럼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건 직접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링크를 저기 라윤이한테 줄 때가 아니라 벨라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많은 걸 주시네요. 아까 그 선물도 막 주시려고 하고 선택하세요. 링크를 차라리 안 가면 되니까. 아, 정말? 안 가면 되니까. 아니요, 가는 조건입니다. 가야지. 죄송합니다. 네. 사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라윤이가 최근에 귀신 본 얘기를 하나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의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돼서 매일매일 출퇴근을 해요. 근데 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새벽이 되든 막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제가 이렇게 가는 그 길이 이제 큰 도로에서 좁은 고속도로로 이제 점점 좁아지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그 구간에서 길이 진짜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한번 차가 살짝 돌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가을이었거든요. 겨울도 아니고 길이 미끄럽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순간 했던 거는 내가 새벽이라서 너무 과속을 했나?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구간에서 항상 조심조심 가기는 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눈 한창 오고 이제 블랙아이스 피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순간 그날따라 제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감겼었는지 짜증도 많았고 화도 많았고 그래서 그냥 노래 부르면서 그냥 하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 갓길에 밑에가 다 논밭이고 강이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까만색 약간 그 가오나시 같이 기다란 검은 형태가 서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순간 차로 뛰어드는 형상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급정을 때렸어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다행히 또 새벽 시간이었고 아무도 없어서 이제 제 차만 덩그러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뒷좌석에 매달려 있는 듯한 그 트렁크 쪽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상하다 무시하고 갔어요. 갔는데 가는 내내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분 탓인지 핸들이
덜컹덜컹하는 기분? 그러니까 제 차 심지어 새 차잖아요. 근데 보통 운전하는데 왜 이렇게 핸들이 뻑뻑하지? 왜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느낌이 자꾸 들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제가 운전하다 거의 집까지 왔었을 때는 제가 승질을 내면서 아이씨 좀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해서 갔어요. 결국에는 오죽했으면은 무속인인 걸 밖에서 티를 절대 안 내는데 주차장에 길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주차해놓고 오색 들어가지고 찍고 막 부정 풀고 그러고 나서 주차를 할 정도로 대박이었어. 왜냐면 뒷자리 문까지 다 열어가지고 찍고 애지가 나면 그거 안 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저 차고사도 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훅 뛰어드는 게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봤었을 때는 뭐가 인내가 아니라 움직이면서 덮치는 느낌이 딱 드는데 이상하다 해서 딱 뒤를 보니까 이렇게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떼느라 쉽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근데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그 구간만 가면은 계속 이제 눈치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견질로. 그거 잘 보세요. 자유로 갈 때 미니 포크레인이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게 있어. 그 진입로 쪽에. 자유로 진입로에. 나 언니 차 타고 가면서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항상 거기 갈 때마다 이러고 가거든? 거기 무섭죠? 거기가.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네요? 나도 이런 거 잘 막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 항상 갈 때마다 내가 항상 이러고 지나가거든? 그냥, 왜냐면은 이게 고속도로를 자꾸 많이 타는 사람들은 여기가 저희가 거기 같아요. 다 똑같아. 근데 항상 망각하고 있다가 거기만 갈 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보잖아, 시야를. 근데 이렇게 하고 가, 거기는 항상. 예. 저는 진짜 무서워요, 거기.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자유로 귀신 뭐 이런 얘기는 듣긴 했지만 썰도 정확히 모르고 서울 사람도 아니고 애초에 모르고 사는데 저희가 그 자주 가던 찜질방에서 저희 집 가는 길이 그쪽을 지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순간 여기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구나. 응? 그 유명한 거긴가? 이 생각 때문인가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순간 뭔가 슬퍼 지나가는 것처럼 약간 수학한 느낌 때문에 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은 제가 항상 돌아서 갔어요.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 터널 안 지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래 항상 그게 항상 있잖아요. 네. 그 작은 거. 그래서 미니 포크레인 하자마자 그 초입에 있는 거기요? 할 정도로 거기 무서워. 저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자유로에 뭐 귀신이 있다 이 소문을 알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뭐가 있어. 근데 자유로가 뭐가 있어? 왜냐면 나 또 있어. 또 하나 더 있어. 이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자유로 쪽에 중간쯤에 이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성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중간에 뭘 위에서 지나가려고 그걸 만들어놨나? 아무튼 약간 톨게이트도 없어. 톨게이트도 아닌데 이렇게 중간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 지나갈 때 그게 한 2번이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작은 버전이 있고 좀 더 다리는 아니지만 다리처럼 다리처럼 돼 있게 왜 우리 톨게이트가 중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런 게 한 2개가 있는데 내가 거기를 진짜 많이 지나갔는데 지나갈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포크레인에서 한번 이렇게 하고 사실 여기가 더 무서운 데인데 여기는 올려다 보면 항상 하얀 게 내가 깜짝깜짝 놀래. 거기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하얀 게 그 위에서 이렇게 뭐 벽으로 이렇게 도로가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모습이. 근데 거기서 항상 하얀 게 이렇게 길게 쭉 늘어져 있거나 그 위에 뚝 서 있거나 내가 이걸 자꾸 보는 거야. 그래서 운전하다 이렇게 하고 내가 놀래는 거야. 자꾸 그걸 보면서. 그래서 거기는 한 10번 지나가면은 3번은 보통 내가 그걸 보더라고. 포크레인 거기는 10번에 1번 정도 내가 좀 이러고 이러고 거기는 자주 봤어. 그리고 정확하게는 보통은 2가지 모습으로 보였는데 하얀 어떤 게 그게 뚝 서 있다거나 아니 그게 좀 내려와 있어 갑자기. 그 벽 틈에 위에서부터 뭐가 걸려갖고 내려와 있는 것처럼 내려와 있어서 내가 운전할 때마다 그거 보면서 이거 놀라거든. 제가 그 아빠 얘기했었잖아요. 옛날에 아빠 택시 하실 때 얘기했었죠. 맞아. 그것처럼 아빠도 뭔가를 보진 않았지만 택시 기사들은 다 안다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일산 들어가는 자유로 거기. 그래 길이고. 서울에서 일산 들어가느냐? 네, 왜냐면 아빠가 들어올 때 겪었던 일이었어가지고. 지나고 보니 여기 이렇게 소름 끼치지 해가지고 딱 내비를 보니까 여기 자유로 써있길래
여기가 그 자유로? 맞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여기가 자유로? 저는 또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데인데 이거 말해도 되겠죠? 성북구에 성신여대 쪽에요. 굴다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 바로 앞에 오피스텔 살았는데 제가 처음 서울 와서 귀신을 본 게 거기예요. 일반인일 때. 12년 전부터. 근데 거기가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으슥한 돌다리고 옛날부터 뭐 귀신 나온다 이런 소문이 많은 돌다리고 차도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골목 안에 있는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가 옆에가 다 무당집이에요. 성신여대 무당집 골목 하면은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 거기 굴다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 좀 이상해요. 제가 거기서 머리 엄청 긴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면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꿈을 꿀 정도로 제가 거기서 조금 가위를 많이 눌렸어요. 그 오피스텔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사연이 많이 들어와야지 저희 공포 라디오가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메일로요. 자신이 겪으셨던 거랑 아니면은 뭐 주변에 좀 있었던 무서운 얘기 같은 거 있으시면요. 많이 보내주시고 다만 이런 건 안 됩니다. 이제 사연을 가장한 어떠한 신점을 희망하신다든지 뭐 꿈의夢 같은 그 꿈해몽도 꿈해몽일 수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꿈 얘기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꿈을 꿨는데 혹시 저희 할머니께서는 지금쯤 잘 계시지 않는 게 아닐까 당시에 천도제를 했었는데 그 천도제가 잘못돼가지고 계속해서 할머니가 혹시 이런 꿈을 알려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 이제 할머니가 계속 나오셔갖고 어떤 무서운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걸 해서 혹시 그때 천도제가 잘 안 돼갖고 이런 꿈을 꾸는 게 아닐까요? 라는 괜찮은데 갑자기 할머니가 계속 꿈에 나옵니다. 또 꿈에 나왔습니다. 혹시 천도제가 잘 안 돼가지고 제 생년월일은 1900 상담으로 얘기가. 질이고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공포 라디오가 주다 보니까 조금은 무섭고 신기한 얘기가 많아야 되는데 이제 사연이 주로 본인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뭔가 생년월일을 써주시고 이제 사주를 봐달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저희 PD가 다 커트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다 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겪으신 거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때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제 사연을 기반해서 추측을 해서 또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